14년 9월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축구공을 발로 차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축구공이랑 발이랑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량, 충격량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까지 틀어줬습니다. 물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어서 노래를 삽입했습니다. 여러분들 물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 자체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공이 각각의 다른 속력으로 V 속력으로 발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이 얼마로 같다? 4mv로 같다라고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충격량의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F T 그래프인 거고요. 우리가 각 물체가 받는 힘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각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힘이 세지다가 또 힘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때 아랫면적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 이것들은 각각의 작은 사각형을 합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F 곱하기 T가 바로 아랫면적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 FT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쵸,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아랫면적이 충격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충격량이 지금 문제에서 다 4mv로 같다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여기 아랫면적의 넓이와 그리고 여기 아랫면적의 넓이가 같다. 얼마로 같다? 둘 다 4mv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각각의 경우를 한번 자세히 따져봅시다. 충격량은 같다라는 것이죠. 4mv로 충격량은 같은데, 자, 충격량 같습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 곱한 값인데, 자, 여러분, 충격량이 같은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 F 충격량은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큽니까? 아니면 B가 더 큽니까? F 즉 평균 힘. 우리가 충격력 혹은 평균 힘이라고 했던 이 F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충격량 요 값이 같은데 지금 보니까 A, B 경우에 힘을 받는 시간이 B가 A 2배네요. 그죠? 시간이 B가 A보다 2배니까 당연히 힘은 몇 배? B인 경우에 시간이 2배니까 충격력, 평균 힘은 2분의 1배가 돼야지 충격량이 같아지겠죠. 따라서 평균 힘은 당연히 B가 더 작은 걸로 잘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 운동량, 충격량 내용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이 같은 높이에서 유리컵을 떨어뜨렸는데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거랑 이불 위에 떨어뜨린 거랑 결과가 달랐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요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보시면 충격량은 같아요. 왜? 충격량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충격량은 바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배웠던 거? 그쵸?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가 바로 나와야죠. 그쵸?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쌤이 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쌤이 또 아주 중요하게 별표를 또 치겠습니다. 빨간색 별표를. 자,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H라는 같은 높이에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는 시멘트 바닥이고요. 여기는 이불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똑같은 유리컵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이 시멘트와 이불에 도착할 때의 속력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질량이고 당연히 같은 유리컵이니까 여기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 또한 당연히 같을 거예요. 왜? 위치 에너지가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걸 떨어지면 당연히 속력은 같겠죠. 여러분 보세요. 유리컵이 시멘트와 이불 각각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충돌 전 보겠어요.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MV로 같았습니다. 그죠?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MV로 같았는데 충돌 후에 속력이 최종적으로 다 정지를 하게 되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얼마가 된 겁니까? 써보겠습니다. 충돌 후의 운동량은 속력이 0이 됐으니까 다들 정지했죠. 물론 시멘트에 떨어진 거는 박살이 났고 이불에 떨어진 거는 깨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속력은 0이 된 거니까 충돌의 운동량은 다 0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량 P라고 쓰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이 MV로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충격량은 어떤 거예요? 맞죠? 충격량 I로 쓰겠습니다. 충격량 I 어떤 거예요?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당연히 충격량 또한 MV로 갖게 되는 거죠.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충격량, 물체가 받은,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같은데 왜 결과가 시멘트에 떨어진 거는 깨지고 이불에 떨어진 거는 왜 안 깨졌을까요? 바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바로 충돌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충돌 시간이 누가 더 길어요? 그죠? 이불 위에 떨어진 거는 유리컵이 받는, 힘을 받는 충돌 시간이 길어요. 또 시멘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T인데 시간이 이불에 떨어진 것이 더 크니까 물체가 받는 충격력은 누가 더 작은 거예요. 이불 위에 떨어진 것이 더 작고 시멘트에 떨어진 것이 더 크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옆에다가 그리겠습니다. FT 그래프를 그리면 시멘트에 떨어졌을 때 유리컵이 받은 충격력을 시간에 따라서 그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게 시멘트에 떨어졌을 때 유리컵이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표현한 거고요. 자, 이불 위에 떨어진 걸 표현하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멘트에 떨어졌을 때랑 같은 충격량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아랫면적 넓이는 같아야 되는데 이불이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죠? 옆으로 퍼지면서 면적이 같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이불이죠. 아랫면적의 넓이는 빨간 거나 파란 거나 시멘트나 이불이나 같고 같으면서도 충격량이 같으면서도 면적이 같으면서도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이 평균 힘의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문제의 경우에서 또 여기서도 상황만 좀 바뀐 거예요. 여기서는 유리컵이 아니라 우리 축구공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얘가 발이랑 충돌하는 경우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다른 게 아니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보죠. 기억.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충격량의 크기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아랫면적이 넓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4MV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같다가 돼야지 맞는 거죠.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지금 보시면 충격량은 같은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충격량 F 곱하기 T 충격량은 같은데 충돌 시간이 B가 A에 비해서 2배입니다. 따라서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즉 충격력의 크기는 B가 A 2분의 1이므로 당연히 A에서가 B에서의 2배 맞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충격량은 같다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그런데 A인 경우에는 충돌 시간이 2분의 1배인 거죠. B에 비해서. 그 말은 충격력은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입장에서는 B에서의 2배만큼이 평균힘을 받는 거죠. 니은 맞습니다. 다음 틱은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지금 이 경우는 사실 유리컵인 경우에는 아예 충돌을 하고 멈췄는데 A하고 B 경우에는 공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겠죠.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발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속력이 얼마만큼으로 바뀌는지를 물은 거고 당연히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별표 쳤던 거 뭐를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 이 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또 옆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충돌 전에 공이 어떤 색으로 할까요? 분홍색. 자, 충돌 전에 공이 EV 속력으로 와서 발에 부딪힙니다. 누가 봐도 발이에요. 자, 그러면 부딪히고 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공이 운동을 하겠죠. 자, 충돌 후에 우리 공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속력인지 모르나 이렇게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이게 A 상황이고요. 충돌 전후입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 우리가 질량 M인 공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EMV만큼이네요. 자, 운동량은 방향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므로 그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충돌 전에는 물체의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EM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충돌 후의 운동량을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죠.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얼마겠느냐. 자, 문제 상황에서 우리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 4mv로 같다라고 나와 있고 그게 바로 충격량이 4mv인 거고 바로 충격량은 뭐니까 운동량이 변화량이니까 즉 운동량이 변화량이 얼마로 나온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충돌 후의 운동량 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4mv라는 것이 충격량이랑도 같은 크기죠. 자, 근데 여러분 충격량 또한 방향을 가지죠.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이 방향성을 가지니까 충격량 또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했고 충격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물체는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발이랑 충돌하고 난 다음에 발이랑 충돌할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까? 그죠? 발이 공을 뻥 차는 경우죠. 우리 발이 공을 발로 차니까 당연히 힘의 방향 어디로 받는 거예요? 물체 입장에서는 그죠?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그럼 당연히 충격량의 방향 또한 오른쪽이 되는 것이고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오른쪽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충돌의 운동량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4mv가 되려면은 충돌 후에 운동량은 어느 방향으로?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2mv만큼 돼야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충돌 전에 왼쪽으로 2mv만큼 운동량을 가졌는데 얘의 충격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mv만큼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가 오른쪽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방향을 한번 표시를 하세요. 부호로. 자, 왼쪽으로 셈이 그냥 마이너스라고 두고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자,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mv인데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에요. 나중 운동량 언제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X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왼쪽 방향으로 2mv니까 마이너스 2mv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은 x 플러스 2mv가 4mv니까 따라서 x는 얼마? 2mv가 되겠고 부가 플러스라는 것은 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그쵸? 오른쪽 방향으로 2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진다는 거 되겠습니까?
B 경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B도 한번 그려볼게요. B 상황입니다. 자, B 경우에는 지금 공이 처음에 C랑 M인 공인 V 속력으로 왔고요. 마찬가지로 발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어떤 소극력 값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충돌 전의 운동량 보겠습니다. 충돌 전 운동량 MV로 왼쪽 방향이었고요. 지금 충돌 후에는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때의 운동량을 구해야지 이 충돌 후에 물체의 소극력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즉 델타 P가 얼마라고, 그죠? 4mV라고 나왔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은 즉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충격량은 충격력, 힘을 받는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 같으니까 공이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경우니까 충격량의 방향 오른쪽이고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오른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4mV만큼 운동량이 받게 되는 거니까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다면 바로 얘는 그럼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안 되는 친구들이 위해서 수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자, 왼쪽을 마이너스로 선생님이 의미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4mV고 자, 오른쪽 운동량의 변화량 부 오른쪽으로 플러스 잡았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 자,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얼마인지 모르니까 x 프라임 두고요.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마이너스 방향이죠. 왼쪽 방향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mv 해주시면은 얘는 x 프라임 플러스 mv 따라서 x 프라임은 얼마나 나옵니까? 3mv 나오네요.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얘는 당연히 오른쪽 방향인 것이고 운동량 얼마? 3mv가 되는 거네요. 그 말은 이 충돌 후에 이 상황에서는 속력이 얼마 되는 겁니까? 그죠? 3V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아까 A 상황에서 다시 가서 보시면 A인 경우에는 충돌 후의 운동량이 2mV였으니까 충돌 후의 속력 얼마 되는 겁니까? 그죠? 2V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디귿 보기도 해결할 수 있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디귿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A에서의 경우에는 속력이 2V였고요. B에서는 3V였습니다. 따라서 A에서 B에서의 3분의 2배이다 라고 해서 맞는 거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을 활용한 문제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물체의 충돌 과정 한 번만 더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 문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